미리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 그러한 나의 욕망과 나의 취향에 따라서 삶을 꾸려나갈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리 자유론에서 이야기되는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미리한테 이 자유가 정말 너무너무나 소중했었던 이유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통해서만이 인류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같이 참여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장모리입니다. 전 윤송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난 시간 이후에 좀 드는 생각 같은 거 있으셨어요? 없었습니다. 왜 없으셨어요? 저는이고요.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발언이 다 중요하고 그것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에서 계속 좀 의문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모든 사람들이라면은 물론 미리 얘기하는 발언해야 하는 주된 사람들은 그 발언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지금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은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굳이 저런 말을 왜 해야 할까 하는 말들이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존중해줘야 하는 걸까? 이런. 네.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근데 밀은 모든 사람의 그러한 말이라든지 행동을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막 동정의 마음 이런 것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노의 감정 이런 것을 가지면서 쟤를 없애버려야 돼.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 사람의 생각하고 완전히 배치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너무 끔찍해. 나는 정말 저런 생각이 너무 싫어.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정말 나쁘고 뭐 이런 것은 인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 가둬서 뭐 감옥에 넣는다든지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좀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런 말 하면 요즘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보험을 깔면서 좀 혐오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여자애가 이런 행동을 하니? 라고 하고 요즘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이래 하고는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한테 이러다가는 뭐 총 맞지? 막 이런 식의 이런 총 맞지는 그렇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저런 얘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소양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은 어떤 식의 말도 뭐 다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의견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연령이 높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다. 라고 누가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연령 위계주의를 되게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거 너무 구식 발언이야. 예를 들어서 저거는 저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는 저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저것은 저 사람은 어떤 면에서 연령 위계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은 뭐 사람들은 각자 연령에 따라서 다른, 특히 오늘날처럼 빨리빨리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이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사용이라든지, 그죠? 뭐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는 농경사회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식의 연령 위계가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원래 이것이 옳다, 뭐 원래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론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밀은? 그죠. 밀은 토론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토론과 그리고 경험의 축적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은 토론의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게 우리가 이것은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구나, 저거는 저런 면에서 장점이 있구나, 이러한 이유에서 저런 걸 주장하는구나, 여러 다른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주장을 더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한쪽에서 연령 위계주의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령에 대한 어떤 평등주의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나는 연령 위계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만약에. 근데 뭐 사실 연령 위계주의라는 것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경험의 축적이 그 사람에게 더 지식은 오늘날에 적을지 몰라도 어떤 지혜를 뭐 쌓아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에는 이런 면에서의 근거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주장에 그러면 저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지? 라는 것을 덧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들으면서 나의 입장이라든지 주장을 조금 더 보완하고 더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게 정답을 찾기 위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말을 들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밀은 어떠한 그 정답을 찾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이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 그러한 나의 욕망과 나의 취향에 따라서 삶을 꾸려나갈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밀이 자유론에서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의 욕망이나 취향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의견을 통해서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살 것인지, 내가 왜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 사람한테 맞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세상에서 이렇게 옳다고 하는 것에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밀은 소수자의 삶이라든지 소수자의 의견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밀은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의견 그리고 다른 취향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밀한테 이 자유가 정말 너무너무나 소중했었던 이유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통해서만이 인류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당시 19세기에는 대중의 여론이라는 것들이 막 형성되고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소외되거나 아니면 비난받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밀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 과거에는 그게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지금 와서는 바뀐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수의 생각만이 용인되고 정말 독창적이거나 예외적인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를, 그러니까 정말 예외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그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래 생각 중에 하나는 인간이란 존재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라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 하나도 똑같은 나무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면에, 우리 인간은 내면에 어떤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뻗쳐나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 내면의 힘으로 뻗쳐나가는 것을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잘라내고,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잘라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오히려 다양한 생각들은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거죠.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아요. 나무를 생각하다 보니 나무를 자르는 게 생각났는데, 네. 사실 겨울에 나무를 다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근데 봄이 되면 그 자른 나무 기둥에서 엄청 많은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맞아. 그게 생각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힘이라는 거는 그만큼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이렇게 잘라낸다고 해도,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중세사회 뭐 이런 데는 얼마나 많이 잘라냈겠어요. 막 마녀 사냥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화형시키고. 근데 잘라내도 그 안에서 뭔가 계속 새순이 올라나면서 그 시대를 또 전복시키는 어떤 힘들이 생기고, 이것이 또 인간의 힘인데, 어쨌든 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라내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었던 거죠. 요즘 사회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밀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도 더 빡빡하고 더 자유가 없고 더 독창성이 없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 한국 사회만 좀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뭐 외국 생활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런 조금만 튀면은 되게 뭐 애가 너는 왜 그러니? 좀 평범하게 좀 살아라. 조금만 뭐 하려 그러면 그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사람들도 다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나더라도 그걸 실행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을 하기도 역시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엄청 정답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A, B로 아예 양극화로 의견이 나뉜다던가, 아니면 A만 정답이니까 나머지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된다든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네. 송이쌤 말씀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보다, 그러니까 19세기보다 우리가 지금 더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이 당시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뭐 대학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공식적으로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처럼 여자가 교수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당시보다도 훨씬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미디어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늘날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막 악플을 막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여론의 힘, 어떤 일반적인 그러한 의견들의 힘이 훨씬 더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악플 때문에 죽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오늘날에 조금 더 독창적이고 어떤 기존의 관습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격과 비난, 이런 것이 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더 날카롭고 더 악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튜어트 밀의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악의적인 비난을 하려고 해도 뭐 글을 써서 뭐 벽보에 붙인다거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악플로 하고 뭐 어디다 뭐 전송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은 그 밀은 계속 토론을 엄청 중시했다고 하는데 토론을 할 수 없는 그 뭔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스튜어트 밀은 부모라면 그 아이들이 이처럼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이성적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나무에 대해서 읽었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어떤 복종하거나 그것에 어떤 순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독특한 개별성을 갖는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좀 암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부모에 의해서 혹은 뭐 학교나 뭐 학원에서 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계속 나무를 잘라갖고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 보면 조금 많이 안타까운데요.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어떤 직접적인 개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방식도 부모가 알아서 그 아이에게 적당한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지 뭐 어떠한 그 뭐 국가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라든지 뭐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딱 정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스튜어트 밀도 영국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뭐 캠브리지, 옥스포드 이러한 대학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같은 대학은 당시 영국의 어떤 성공회적인 그런 종교적 교리를 따라서 하고 있었는데 스튜어트 밀은 그런 것이 되게 답답하고 어떤 특정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육, 그리고 국가가 해준다는 것은 어떤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간접적인 지원, 그리고 각자는 자신의 개별성, 독창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론과 어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거죠. 일단 그 개별성을 또 왜 그렇게 중요시했는지 더 궁금해요. 네, 개별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디비주얼리티,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건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밀은 이렇게 개별이, 그러니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 다양성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토론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할 때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뭐 예컨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보면은 개별적으로 되게 독창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반기를 들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개별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 개별성에서 뭔가 무궁무진함이 나온다고 그쵸. 생각을 한 건데. 그렇죠. 개별성에서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들이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전에 친구랑 그런 토론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전에 친구랑 그런 논쟁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지라는 말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전화했던. 맞다. 씨랑 저는 그럴 수 있지와 그럴 수 없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행동이나 생각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살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럴 수 없지, 어떻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미 그런 사건은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밀이랑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제가 이 자유론에서 봤던 예시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밀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
독성이 있는 그런 독약을 흡입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것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마셔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뭐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제재를 가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술을 막 많이 마셔요. 근데 당시에는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몇 개의 주에서는 술을 금지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잘못된 거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는 심지어 독극물을 만약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에게 해를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라고 이제 밀은 보았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밀이 그러면 모든 행동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모든 것을 다 강제로 제재하면 안 된다고 보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는 제재를 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어떤 예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 다리가 이제 뭐 거의 부서졌든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고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 사람이 건너가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강제적으로 제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건너가고자 하는 욕망과 선택인 것이지 건너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싶어서 이것을 선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욕망과 선택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제지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적인 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욕망과 취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펼쳐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것이 사회의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재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더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두 분과 이야기하면서 약간 조금 혼란스럽다고 느껴진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종류의 생각들을 다 인정하거나 그걸 다 좋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거 혐오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각자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하는데 해를 끼치지 않는 한은 저거는 나쁜 생각이야. 뭐 저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그 생각은 갖지 못하도록 억압해야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감옥에 넣어야 된다든지 저 사람 못해 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 그런 생각은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자유지만 그쵸?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저 사람이 틀릴 수 있는 만큼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만큼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밀은 종교를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칼뱅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칼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의 뜻에 따라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간이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복종하고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선택, 자신의 취향, 자신의 욕망을 알고 그것을 펼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합당한 지적이고 너무 필요한 말인데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는 제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좀 설명을 했지만 제 이야기만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저 같은 경우도 항상 다른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오고 또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처해서 이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또 강조되는 부분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건 혹시? 글쎄,
우리가 한계라고 할 때 이 책을 이제 조금 더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좀 더 풍성한 이야기로 지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읽을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적인 어떤 진화 라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유론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이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개 사회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라고 이제 제한을 걸어요. 그러면서 뭐 과거의 미개 사회라든지 아니면은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미개 사회라고 생각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처럼 자유로운 토론이라든지 설득을 통한 그러한 사회 운영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전제주의 아니면 독재 같은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머머죠. 그래서 오늘날의 생각으로 보면 좀 터무니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19세기에 그러니까 밀처럼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19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웠었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독창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거대한 그러한 패러다임, 예를 들어서 뭐 여전히 발전이라는 것을 되게 중시 여기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합리성 같은 걸 중시 여기는 것도 그렇고 과학을 중시 여기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생각들은 좀 커다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미래에 보면 아마 이런 점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의 종속이라든지 남녀 평등을 굉장히 시대에 앞서서 주장했었던 사람이지만 이런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가지고 또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